오늘은 양력 7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6월 30일 마지막 금음날입니다. 이 금음은 4일 전날로 sak은 초하루를 나타내고 금음달이 보름달의 반대이기 때문에 가장 작아진 달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의 일지는 이민년 정미월 이모일로 임수가 재성 정화와 그리고 합이 많은 날이기도 합니다. 국내외 현황을 잠시 살펴보면 미국의 금리는 금일 새벽 또다시 0.75포인트가 인상되어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세가율은 80%를 상회하는 지역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 깡통전세 위험 신호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전쟁으로 인하여 유럽 모방국들은 자국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우리나라의 방산 제품을 수입하겠다는 계약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전기자동차와 그에 따르는 고효율의 배터리, 부가가치가 높은 깨소 운반 선박들의 수주 등이 그나마 운 좋게 활기를 띠우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닥쳐올 불황에 확실히 대응해 나가야 할 텐데 새로운 정부의 움직임에 이문이 가기도 합니다. 정시의 사주명리 351강인 본강의는 사주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관상에 대하여 알아보는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금일은 중요한 고의 관상에 대하여 알아보는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코에 대한 관상은 앞으로 1회를 추가하여 3회에 걸쳐 연재될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1강인 본강의는 코의 각 부분별 나타내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350강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잠시 코의 부분별 명칭을 알아보면은 코의 윗부분인 눈썹과 눈썹 사이를 인당부라고 말하고, 그리고 코에서 가장 낮은 부분을 산의 뿌리라는 개념으로서 산근이라고 나타냅니다. 그의 산근의 오른쪽을 정사, 그리고 왼쪽 편을 광전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의 중간에서 상부를 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코의 중간에서 아랫부분을 수상이라고 이야기해서 즉 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의 가장 아랫부분을 전부 다 가장 높은 부분이 되겠죠. 아랫부분을 준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준두를 싸고 있는 콧망울은 오른쪽을 정위라 하고, 그리고 그 왼쪽 콧망울을 난대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또 콧구멍을 또 비공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럼 부분별 특징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눈과 눈 사이 부분은 산근으로, 산의 뿌리라는 것이죠. 산근으로 코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기인으로부터 오는 도움의 통로가 되겠고 또 나와 사이를 이어가는 연결 통로이기도 합니다. 연결 통로를 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근에는 건강 상태와 몸과 마음의 건기, 또 가족관계 및 재물운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이 상근이 깨끗하고 끊어지지 않으면 질병에 잘 걸리지 않고 아무 탈 없이 일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 상근이 높고 넓은 경우는 고위직을 얻어서 영화를 누릴 수도 있고 또 배우자의 인물이 빼어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여성인 경우는 호남형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또 남성인 경우는 절세 가인의 아내인 미인을 아내로 만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상근이 잘 생기면은 재물운이 좋아지고 기인의 도움을 받아서 절반의 도움으로도 2배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평생에 걸쳐서 풍부한 재물이 넉넉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근이 지나치게 낮으면 하천하여질 수 있고 사리 판단이 약하며 도덕성도 다소 약할 수 있으며 부부 생활도 좋지 못하다 하였습니다. 상근이 적당하게 솟아 있으면서 깨끗하고 윤이 나면은 재물이 일고 건강한 사람이지만은 거칠고 횡선이 크게 나 있거나 상처 또는 검은 점, 사마귀가 있으면은 재난과 몸이 편하지 못하며 병원 갈 일이 잦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앞페이지인 상근의 계속입니다. 이 상근이 부실하면은 목적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사수가 작고 또 재산이 흩어져 고생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상근이 약하고 흠이 있다면 유산이 있어도 지키기 어려우며 똑같은 공부를 하여도 경쟁에 뒤처질 수 있습니다. 상근의 행문이 3개이면 자수성가의 형입니다. 자수성가한다 하였습니다. 또 상근이 좁으면 처세술은 있지만 소심하고 예민하며 도량이 좁고 육친과 인연이 약하며 물정에는 밝지만은 이루는 것이 적을 수 있고 체질이 약한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또 상근이 넓으면 쾌활하고 긍정적이며 도량은 넓지만은 야무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감이 둔하고 주관적이지 못하고 세상 물정에 어둡기에 실속이 없는 편입니다. 여자의 경우는 연애가 일찍 오고 조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근이 높다면은 건강과 받을 수 있는 유산이 있고 인덕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성이라면 추진력으로 직업을 가지고 사회로 진출을 하지만은 주관이 뚜렷하기에 부부 인연은 박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근이 낮으면은 겸손이 있고 양보심이 있고 선한 마음으로 좋기는 하지만은 타인으로부터 하대를 받기에 마음이 상할 수 있으며 끈기가 부족한 편으로 무엇이든 진득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포기하여 버리니 큰 것을 이루기가 힘들다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이 상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상근의 검은 점이나 사마귀는 다음의 상으로 이성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처나 주름, 흠집이 있다면 고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에 가로로 주름이 있는 경우는 여러 사람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고 어두우면서 때가 낀 듯 하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이 높지도 낮지도 넓지도 좁지도 않으면서 밝고 평평하게 잘 솟고 깨끗하다면 건강이 있고 가족 인연과 그리고 성격도 무난하며 일이 잘 되고 복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근에 검푸른색이 나타나면 현재 위치가 불안정한 것이고 또 현실 도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한 때이기도 합니다. 또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때입니다. 특히 연상이나 수상에서 상근으로 올라간 청암색은 검은 푸른색은 건강의 적신호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우선적으로 빨리 대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는 동생의 경우에는 형에게 흉사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붉은색은 집안에 문제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황미색이라면은 황미색은 집안에 기쁜 일이나 병자의 회복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또 암흑색으로 연기가 피어 오르듯 하면서 오르듯 하다면은 이사수입니다. 이사수이거나 병의 예고, 집안의 우환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나 황미색이 나오고 명문에 미색이 함께 돈다면은 집안에 경사가 있고 독신은 결혼하기도 합니다. 만일에 어린이에게 나타나는 이 푸른색은 사소한 병치레가 자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점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이 콧대, 즉 콧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한자어로는 비주입니다. 이 콧대 콧날이 높다면은 일상에서는 자부심과 그리고 자존감이 높음을 나타내면서 이로써 고독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또 건면과 성실의 여부를 나타낸다고도 하였습니다. 콧대가 가운데로 똑바로 내려오면은 보기에도 안정적으로 삶도 역시 안정적으로 잘 풀리게 됩니다. 콧대가 꽂지 못하면은 재물이 옆으로 세워서 오래 가지를 못하고 여성의 경우는 까다롭고 왜고집이 있고 남자의 운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콧대에 상처나 점이 있어도 건강은 물론 재물도 모으기 힘들 뿐만 아니라 물려받은 재산도 지키기 힘들다고 하였으며 명예와 지위를 얻기 힘들다 하였습니다. 콧대의 중간 부분에 굴곡이 지거나 흠이 있다면 재산 문제나 부부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나 또 변리하기도 하며 초혼에 실패하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검은 점은 싸움과 불화를 만들 수 있기에 전투적이라 하였으며 부부 사이에는 이혼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상처가 작아서 일시적이라면 조그마한 시비수나 손재수에 그치기도 합니다. 콧대의 가운데 부분이 함몰이나 상처의 흉터가 깊다면 남성은 우유부단한 성격이고 결혼 생활 자체에도 문제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상대를 만나 결혼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으로서의 힘든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코의 어느 부분이든 결점이 있다면 반드시 그 부분을 보완하여야 무난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코 가장 밑에 부분인 코끝 부분입니다. 코끝 부분인 준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준두는 약간 크면서 단단하여야 재물운이 좋으며 적당한 살집과 그리고 크기라면은 가장 무난한 사람으로 마음이 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코끝이 작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기 힘들기도 하고 또 매몰찬 경향이 있어 마음이 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끝이 너무 크다면 오만방자하여 독단적으로 자신의 것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으로 주의와 타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코끝에 준두 부분의 코끝에 점이나 흉터가 있다면 재물이 있어도 예상치 못한 것으로 지출이 있을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쉽습니다. 투자를 할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루어 놓은 재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협조를 얻는 등 개인의 생각으로만 투자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코 끝에 가로나 세로로 난 주름은 옥녀와 병강세일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에는 강한 성욕으로 이성 문제에 혼란을 일으켜 구설수를 만들거나 중년 이후에는 법적인 제재를 당하고 사회에 지탄까지 받는 일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준두,
준두가 빨간 주사로 하기도 하죠. 빨간 딸기코는 동분서주하여서 매우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의학적으로는 확실하게 밝혀진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햇볕에 과다 노출, 또 과다 음주자, 매우 추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 만성 소화기병 환자, 월경장애, 폐경계의 부인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콧망울, 또 콧방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콧망울, 콧방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콧망울을 정위로 표현하여서 이는 조정의 벼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콧망울은 난대라고 불러서 이는 난대는 즉 춘추관 또는 사관으로서 궁중에 있는 장서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콧망울의 오른쪽과 왼쪽은 조정의 벼슬은 즉 권력을 나타내고, 왼쪽에 있는 난대는 궁중의 장서를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콧망울은 권력과 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콧망울은 재물을 모으는 창고로서 어느 정도 크면서 살집이 있고 튼실해야 하는데, 이 콧망울이 빈약하여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이거나 단단하지 않고 부실하거나 찢기에 찝힌 듯 좁혀져 있다면 재물을 모으기 힘들다 하겠습니다. 이 콧대는 공격력으로 일의 추진력으로 활동력을 나타내고, 이 추진력으로 일을 하여 재물이 들어왔다면 이 재물을 저장하는 콧망울인 창고가 튼실해야 하는데, 이 창고가 빈약하다면 재물을 저장하는 데 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콧망울을 금갑이라 합니다. 금갑이라 하는데, 이 금은 금 역시 금은의 보화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이 갑은, 금갑의 갑은 세찬 기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찬 기운이 있어야 재물이 있는 것입니다. 금갑인 콧망울이 튼실하고 훌륭하여야 기운과 그리고 운세도 좋아서 주위에 사람이 끌어 사업도 가능하고 들어온 재물을 확실히 지키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콧망울이 엷거나 없게 보일 경우는 허영심만 강할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금 조달이 잘 되지 않아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콧망울에 있는 점은 50대를 전후하여 재물의 손실을 암시하는 것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용이 불량해질 수도 있고, 사업자라면 이로 인해서 부도의 운이 오거나 그렇지 않다면 위장에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콧구멍인 비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콧구멍인 비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콧구멍인 비공은 돈을 벌 수 있는 용기를 나타냅니다. 용기입니다. 만일에 비공이 넓을수록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않는 편이고, 그리고 또 용기의 기백이 높고 대범한 경우로 수입도 큰 것만을 생각하여서 사업이나 장사를 하여도 그 규모가 대체로 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콧구멍은 창고의 문에 해당합니다. 창고의 문입니다. 콧구멍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면 창고의 문이 열린 것으로 재물이 빠져나가기에 재물을 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콧구멍은 살포시 덮인 상태가 가장 좋으며 적당하게 넓어야 재물이 들고 날 수 있습니다. 콧구멍이 좁아져 꽉 막힌 듯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재물이 있어도 소심하고 저축성이 강하여 구두쇠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남들과 어울림이 적으며 왕따를 당하기 쉽습니다.
비공이 좁다면 마음도 좁은 것입니다. 기회가 와도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잘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공이 너무 좁다면 적극성과 진취력이 부족하여 큰 일을 도모하거나 거사를 치르기에는 적당치 않지만은 그러나 금전의 관리는 확실한 사람이기에 금전의 입출 관리 그리고 또 금고직이나 이와 유사한 직업에는 적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조명리 351강으로 코의 관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제2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